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대는 천장을 뚫고 있는데 이 가격을 그대로 안고 그냥 그렇게 나온 공급을 흡수해주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서울 분양이죠. 통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주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역주행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어서 서울 분양은 가장 레어한 희귀했던 아이템 중 하나였죠. 거의 분양이 전무했을 정도로 공급문이 막혀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사 신축 분양단지들이 분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친 듯이 가격이라는 채찍질을 통해서 직전 분양가를 1억씩 밀어올리는 엄청난 상승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수요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상승세와는 아랑곳 없는, 그냥 완전히 분양가가 칼춤을 춰도 그대로 받아줘. 이건 그냥 대지의 가이아가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것 같이 신규 아파트 진입을 위한 수요는 건설사가 막 던지는 분양가를 너무도 고요히 품어주는 형국이라서 정말 부동산 시장 자체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판세를 형성했었죠.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부동산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머니, 자금 아니었습니까? 무슨 불꽃 수요도 에너지가 있어야 끝까지 오르는 분양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지금까지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던 분양가를 아무 말 없이 따라붙을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대출로 땡겨온 부채인데, 이게 서울 분양은 이후 입주 시에 오르는 집값 대비 빚 청산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식이 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천장 뚫는 분양가를 다 받아준 거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돌변했죠. 이게 그냥 셧다운 되게 생겼어요. 대출을 갈수록 쪼이면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원만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자꾸 막히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 이전의 서울 분양 양상은 조금은 주춤거릴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 어제 특별 공고를 마친 서울 분양단지 두 곳, 먼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45세대 모집에 58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특공에서도 3,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 뜨거운 양상을 보였는데 약간은 풀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1순위까지는 가봐야 하겠고요. 일단 여기 분양가는 지금 올라서고 있는 서울 분양가 고스란히 재현해주고 있죠. 76제곱이 11억, 81제곱 10억이었습니다. 비강남권에서도 이제 어깨 딱 펴고 그냥 10억 이상의 가격을 쏴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 특공 경쟁률이 다른 여타의 단지보다 못해 보이지만 완판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분양가가 더 높아. 보문 아이파크가 84제곱 9억 7천 선에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향후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연말부터 시작될 집값 떡락 시황에 맞물리면 정말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는 낙폭에 흑비 맞으면서 아파트 산 거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 분양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으면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것 마냥 쭉쭉 분양가를 높여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곳, 여기는 59제곱,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물량을 풀었는데요.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역시 일단 평수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게 쏠림 현상에 무게를 더해준 것 같고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50세대 모집에 1750명이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선 건데요. 그래도 여타의 다른 서울 분양에 비하면 보통 3,000명 이상이 특공에 몰렸었거든요.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역시 분양가죠. 59제곱임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이 되는 가격. 정말 그냥 막 찔러버리는 느낌 지울 수 없죠. 그래도 수요는 붙으니까 분양가는 절대로 하산할 생각 안 할 겁니다. 대출이 8월에만 지금 셧다운되는 분위기에도 1조 6천억이 단기적으로 늘었잖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서 진입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정말 역으로 자기 인생 쥐어짤 수 있는 엄청난 극강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컷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 시세 보시면 얼마나 분양가가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벽산 블루밍 1차가 24평 6억 9천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거의 10억에 가까워. 이거 앞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땡겨온 대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폭발물 처리반이라도 터질까봐 쉽게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 특공 결과는 예전보단 그리 쏠림 현상은 없었지만 서울 분양 불패라는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고지전에서 진입에 성공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한다 해도
융단 폭격이 다가오는 부동산 악재를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각자 도생, 개인이 책임질 부분이고요. 한국은행이 10월에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건 어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심각하다는 시그널을 또 한 번 보냈습니다. 금리를 내리누르고 있었던 방어적 관성은 이제 뭐 더 이상 주변 여건이 도와주질 않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3.4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구매력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동산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상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달 연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요. 경제 상황 인식도 당연히 6포인트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만큼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수출 부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감소세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가격 전망은 상승하는데 반해서 임금 수준 전망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건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임금 수준 전망이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내 손 안에서 놀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봉이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건데 결국 어퍼치나 매치나 집값은 오를 거라는 막연한 아니 이게 뭐 막연한 게 아니지 그냥 절대적으로 모든 신념을 다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집값 상승세에 대한 불타는 신앙심 흔들리지 않는 본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면 아파도 그냥 아프리카 청춘이 아니라 아프리카 머리 깨질 수밖에 없는 정말 실제적 상황에서 나오는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개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연말 부동산 변동성은 아마도 일본 버블의 궤적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아마 부동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정도로 극강의 하락세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인 것 같지만 이게 다 그냥 칼끝이 너무 예리해서 바로바로 개인을 찌를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부동산 하락의 시그널을 보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금리, 유가, 환율, 경제, 부채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동 요소가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국은행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비자지수 동향을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통화안정증권, 통안증권을 발행을 해서 유동성 부분에서 입지를 살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9조 9천억 규모였는데 예전에 비해서 2조가 줄은 규모인 것도 심상치가 않죠. 결국 10월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질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진 86년, 91년 사이에 부동산 쪽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결국 한순간에 꺾일 수밖에 없었던 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얼마나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지금 가계부채 1070조 수준에서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산가치 다 빚으로 일군 거고 거품인데 이런 자산가치를 한꺼번에 허물 기저의 치명적인 변동 요소가 한꺼번에 연말을 급습할 가능성 높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당국에서 뭐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PF 연장, 보증, 지원까지 열어놓을 계획이고 뒤로 밀렸던 3기 신도시 지금 뭐 민간 분양, 미친 분양가를 견제할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까 시야에서 사라진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풀 계획이라는 정말 미친 집값 정책이 될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이렇게 부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게다가 민간 분양에서의 가격대를 커버 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공공분양 공급 선호도 뭐 훅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의 역대급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높겠습니다. 잘 버티면서 잘 극복해서 혹하는 일 없이 그리고 손실 없이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하반기는 부동산 꽃놀이패라는 말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정도의 극강의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반등과 상승이라는 구호를 외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신호들 하나둘 정말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창이 돼서 찌를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체크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